육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CS 기반 직무 표준화를 위한 직책별 능력 단위 선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니 잠시만 집중하여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책별 검토자분께 총 3개의 파일이 제공됩니다. 제출 자료 2개와 참고 자료 1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일은 제출 자료 1번 직책별 검증 기초 자료이며 검토자분의 업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파일입니다. 두 번째 제출 자료 2번은 육군 직책별 능력 단위 선정 양식이 담겨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일은 참고 자료로서 직무 능력을 선정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능력 단위별 직무 기술서가 담겨 있는 육군 직무 표준화 표준안이라는 한글 파일입니다. 3개의 파일을 확인하시고 검토자분의 직책별 능력 단위를 선정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제출 자료 1번 파일인 직책별 검증 기초 자료 구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책별 검증 기초 자료는 직책별로 군대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NCS 능력 단위 매칭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 부대 내규, 행정 예규에 있는 업무 분장표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세히 단계별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직책명 기입란에 검토자 본인의 편제상 직책을 기재합니다. 직책명을 기재한 후 이제 직책별 주요 업무를 작성하실 텐데요. 주요 업무라는 부대 내규, 행정 예규에 있는 업무 분장표를 확인하여 업무 분장표에 있는 직책별 수행 업무를 주요 업무란에 모두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직무 능력 선정란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출자료 2번 직책별 능력 단위 선정 양식 파일을 기재한 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출자료 2번 파일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번 육군 직책별 능력 단위 선정 양식 파일은 2023년까지 육군에서 선정한 능력 단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료 구성은 육군의 병과 기능을 25개로 구분 및 육군 전체에서 선정한 능력 단위 1084개가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검토자께서는 해당 파일의 능력 단위를 확인 후 본인의 편제상 직책에서 수행하는 능력 단위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잠시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검토자의 편제상 직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상단 우측에 있는 콤보 박스를 클릭하여 검토자의 편제상 직책명을 선택합니다. 만약 직책 리스트에 검토자의 직책이 없을 시에는 직접 입력을 클릭한 후 옆칸에 검토자의 편제상 직책을 직접 입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책별 능력 단위를 선정해 볼 텐데요. 먼저 병과 기능 필터를 통해 검토자의 소속 병과 기능과 공통 기능을 체크하여 어떠한 능력 단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통 기능이란 모든 병과에 적용될 수 있는 능력 단위를 선별해 놓은 것으로 검토자의 소속 병과 기능뿐만 아니라 공통 기능도 함께 필수적으로 능력 단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통 기능과 검토자의 소속 병과 기능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를 검토하신 후 찾으시는 능력 단위가 없거나 타 기능에 비슷한 능력 단위가 있는지 추가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타 기능도 함께 선택하시면 육군 전체 능력 단위를 폭넓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토자의 편제상 직책에서 더 많은 능력 단위를 선정하실 수 있겠죠. 검토자의 편제상 직책에서 수행하는 능력 단위의 검토가 끝났다면 이제 능력 단위를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능력 단위 선정은 일반과 필수 능력 단위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먼저 일반 능력 단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은 개수 제한 없이 해당 직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능력 단위를 개수 제한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필수 능력 단위를 선정해 볼 텐데요. 필수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우선적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능력 단위 10개 이내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단, 일반 능력 단위 내에서 필수 능력 단위 10개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기존 선택한 일반 능력 단위 중 10개만 필수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다시 제출 자료 1번 파일로 돌아가서 아까 작성하지 못한 직무 능력 선정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직무능력 선정란에는 방금 제출 자료 2번에서 선정한 필수 능력 단위 10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요 업무 기준으로 필수 능력 단위 10개를 매칭하여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주요 업무에서 수행하는 가장 밀접한 필수 능력 단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개의 주요 업무에 여러 개의 필수 능력 단위가 매칭되거나 혹은 여러 개의 주요 업무에 한 개의 능력 단위가 매칭될 수도 있겠죠. 만약 주요 업무와 필수 능력 단위 매칭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요 업무를 모두 작성하고 직무 능력 선정란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군 업무 중 특수한 업무는 사회와 밀접하지 않아 NCS에서 개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제출 자료 1번, 2번 파일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설명으로는 용어가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직접 작성해 보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배포된 참고 자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육군 직무기술서 표준화는 엑셀 자료에서 보신 1084개의 능력 단위별 직무기술서입니다. 혹시 검토자분께서 선정한 능력 단위의 상세한 직무기술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쉽게 검색하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책별 직무능력 선정 DB에 부여된 능력 단위에 따른 직무기술서 번호와 직무기술서 파일인 한글 파일에 기재된 번호가 같으니 검색하고자 하는 능력 단위의 해당 번호로 동일하게 찾아보면 손쉽게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무기술서 확인 후 해당 능력 단위가 검토자의 직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미선정을, 해당된다 생각되면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책별 수행 능력 단위 선정이 완료가 되면 제출 자료 1, 2번 파일을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서 담당자는 취합하여 육군본부 담당자에게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시 주의사항 2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출 자료 2번 직책별 능력 단위 선정 양식에서 병과 기능 혹은 다른 셀에서 필터를 해두셨다면 꼭 해지한 후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책명을 직접 입력 선정하신 분이라면 직책명을 작성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뒤 검토자분이 부서 담당자에게 파일을 보내며 부서 담당자는 부서원들이 보낸 파일을 취합하게 됩니다. 이때 부서 담당자 또한 동일하게 병과 기능 필터가 해지되었는지와 직책명이 잘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육군본부 담당자에게 최종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책별 직무 능력 선정, 생각보다 간단하셨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선정한 직책별 직무 능력은 군 경력의 사회 연계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도 직무 중심의 보직, 인재 선발, 인수인계 등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